의사 선생님 방금 죽을 수도라고 하신 거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이지혁은 그 말을 던지고 나서도 자기 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왔을 뿐인데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능력 있고 늘 침착하다는 말을 듣는 이지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라서 숨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초음파, CT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이지혁의 불안은 더 또렷해졌고요.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는 동안 이지혁은 괜히 휴대폰 화면만 켰다 껐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걸 번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는 더더욱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직하고 올바른 이상철은 아들이 심장이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떠올릴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김다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족이 걱정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이지혁은 오히려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은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라면 아무 말 없이도 눈빛 하나로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를 건네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겁이 났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지은호의 얼굴에 걱정이 찍히는 순간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이지혁은 괜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요. 앉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지혁에게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성 통증이 아니고요. 많이요? 급성으로 나빠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나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지혁은 웃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 않나요? 같은 농담이라도 해서 이 공기를 조금 부수고 싶었는데요.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하고요.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제가 죽는다고요? 이지혁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진짜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머리로는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죽는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위험 신호가 올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움직이자는 겁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이지혁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보호할 사람이 누구지? 보호받는 순간 내가 약해지는 걸 들키는 거잖아. 이지혁은 평생을 남의 기대를 흔들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요. 병원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그 역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지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했습니다. 땀이 나는데 손은 차가웠고요. 심장은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부터 계속 불규칙하게 꺼졌다 켜지는 전등처럼 불안하게 뛰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야, 어디야? 를 던지던 박성재였는데요. 그날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지혁아, 지금 어디냐? 왜? 너 병원이라며? 이지혁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은 정보였거든요. 이지혁은 무심한 척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긴. 우리 쪽 의료자문 라인에서 연락 왔다. 너 이름 떴다고.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박성재 집안, 박진석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그 주변의 라인이 이런 정보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이지혁은 심장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자신을 포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재야. 나 그냥 검사 좀 받는 거야. 검사 수준 아니지. 목소리 왜 그래? 박성재는 친구라서 캐묻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본 사람처럼 빠르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집으로 가지 마. 내가 아니. 우리 쪽에서 괜히 움직이면 소문 커진다. 너 혼자 있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 붙여. 이지혁은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믿을 만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불행을 그 사람에게 옮기고 싶지 않은 사람. 이지혁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혁은 병원 로비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밖은 평범하게 밝았는데요. 그 평범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걸었고 커피를 들고 약속 장소로 뛰어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평범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그 세계에서 튕겨 나온 거구나. 그날 저녁 이상철은 집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습관처럼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런 집에 이지혁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이지혁은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이 집의 평범함이 산산조각 날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지환은 소파에 앉아 운동 영상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환이 형의 표정을 보고 장난기 없이 말했습니다. 형, 진짜 괜찮아? 형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때 이수빈이 방에서 나오며 말을 얹었습니다. 오빠,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회사에서 뭐 터진 거야? 돈 문제야? 이수빈다운 질문이었고요. 이지혁은 순간 웃음이 날 뻔했는데 웃음 대신 속이 쓰렸습니다. 이수빈에게는 돈이 현실이고 자신에게는 심장이 현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실이 한 집 안에서 충돌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심장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조용해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쿵 하고 뛰는 게 아니라 툭툭 하고 어딘가 불안하게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은호야, 잠깐 볼 수 있어? 잠시 후 지은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지혁 선배,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괜찮아요? 그 짧은 문장에 이지혁의 목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지은호는 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칼처럼 아프기도 하고 구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지혁은 결국 다음 날 낮에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밝게 웃으며 왔지만 이지혁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분위기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는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해서 모른 척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배, 왜 그래요? 진짜 어디 아파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병원이요? 심장이 좀 이상하대. 지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당장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말을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이지혁은 모르겠어라는 말을 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더 해야 한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는 감정이 격해질 때 손부터 굳는 사람이었어요. 선배, 왜 혼자 갔어요? 이런 건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이지혁은 더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그럼 지금 말해야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지은호가 이렇게 단호한 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누군가의 삶을 지금 붙잡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이 받자마자 박성재는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병원에서 무슨 검사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 그리고 지금 누구랑 있어? 이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인해?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 검사 기록. 누군가가 열람하려고 움직였어. 이지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쪽이 아니야. 정확히는 어머니 쪽 라인. 박성재가 말하는 어머니는 고성희였습니다. 그 고성희가 내 검사 기록을. 이지혁은 심장이 다시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지혁이 끊자마자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선배, 지금 누가 선배 검사 기록을 봐요? 이지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은호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눈빛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병이 아니네요. 누가 선배를 약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지혁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호의 상상력이 과한 게 아니었어요. 이지혁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봐왔습니다. 누군가가 약점 하나를 잡으면 그 약점을 돈으로 바꾸고 권력으로 바꾸는 장면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진석과 고성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의 집에서는 고성희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머니가 요즘 유난히 바쁘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숨기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계속 누굴 찾는 것 같고.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뭘 확인해요? 고성희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약해질 때 진짜 얼굴이 나오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박영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영란은 어머니의 말이 늘 맞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요. 그날은 왠지 엄마가 누군가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들려서요. 다시 이지혁 쪽으로 돌아오면 이지혁은 정밀 검사 날짜를 앞두고 점점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먼저 내 자리를 차지하지? 내가 약해졌다는 소문이 돌면 누가 먼저 가족에게 접근하지? 그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이지혁은 자신이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검사 당일 이지혁은 끝내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같이 갔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보호자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행동은 이미 보호자였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의사 말을 메모하고 이지혁이 숨을 길게 내쉬는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들어간 진료실에서 의사는 예상보다 더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지혁 씨, 심근염이나 단순한 심부전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혈액 수치에서 특정 약물 반응이 의심돼요. 이지혁은 멍해졌습니다. 약물 반응이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고의인지 우연인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고요. 다만 이걸 확인하려면 최근에 드신 것, 누군가가 챙겨준 건강식품이나 보약 같은 게 있는지까지 다 봐야 해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던 날. 누군가가 선배 건강 챙기세요라며 건넸던 작은 병. 회사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유난히 한 잔만 더요를 권했던 장면. 그 모든 게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이지혁 씨가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무서워. 그 한마디가 이지혁에게는 고백이었습니다. 늘 강한 척하던 이지혁이 누군가 앞에서 무섭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이지혁의 팔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배,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해요. 근데 혼자 무서워하진 말아요. 그 말에 이지혁은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은호에게 결국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요. 하지만 긴장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사람이 이지혁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직원도 아니고 환자 보호자 같지도 않았습니다. 정장에 낮은 목소리, 그리고 불필요하게 공손한 말투. 이지혁 씨 맞으시죠? 잠깐만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고성의 사모님이요. 이지혁의 심장이 그 순간 다시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인데요. 이런 건. 남자는 말을 끊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만의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이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가족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약점은 곧 우리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지혁은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아픈 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남자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꺼내 이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잡으려 하자 남자는 손을 살짝 뺐습니다. 이지혁 씨께 직접 드리라고 했습니다. 봉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검사 관련 서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종이가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계약서처럼 단단한 종이. 돈이 오가는 문서의 촉감. 이지혁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받지 마요. 절대.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왜? 이지환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방금 박영나 쪽에서 들었는데. 고성이가 형 얘기하고 다닌대. 곧 흔들릴 거다라고.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심장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기관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약점을 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것도요. 이지혁은 결국 그 남자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요. 내 몸으로 거래하려는 순간 난 그 거래 자체를 깨부술 거라고. 남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곧 답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설득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보냈던 거예요. 그날 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밥 먹자를 말했고 김다정은 피곤하면 먼저 자를 말했는데요. 그 평범함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폭탄의 안전핀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걸 놓치면 이 평범함이 한순간에 터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지혁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팠고 머리는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봉투 절대 열지 말고 저한테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선배 옆에 있을게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옆에 있어준 적은 많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겠다고 선언하는 건 낯설었거든요. 이지혁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가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고마워. 근데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지은호의 답은 더 짧았어요. 선배, 이미 다쳤어요. 선배가 혼자 버티는 거 보는 게 제일 아파요. 그 말에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순간이 떠올랐고요. 그때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서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책임질 용기가 없어서 도망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은호는 책임을 떠안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게 고맙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자신 때문에 무너질까 봐요. 그리고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진짜 싸움은 병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 누가 자신의 약점을 먼저 쥐고 흔들지, 누가 먼저 가족에게 접근해 이지혁의 자리를 흔들지, 누가 먼저 지은호를 이용해 이지혁을 무너뜨릴지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이지혁은 어둠 속에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면 뭔가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기다릴 것 같았고요. 심장은 아프고 선택은 더 아팠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지혁의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이지혁은 문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고 안 말하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심장보다 먼저 내 주변이 멈출 수도 있어. 이지혁은 화면을 바라보며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지혁의 삶 전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알았어요. 병원에서 들은 위험합니다라는 말이 의학적인 경고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혼자는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고요. 지은호에게, 박성재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지환에게까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손을 내밀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누군가가 그 손을 잡고 끌어내리려 할 거라는 것도요. 고성희는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박진석의 집안도, 박성재의 자리도, 박영나의 불안도, 이수빈의 계산도, 이지환의 상처도 이지혁의 심장 문제 하나로 전부 뒤엉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게 정말 우연인지 누군가의 손길인지.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 싸움은 심장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사람에서 날 거라는 것. 그날 밤 이지혁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은호야, 내일 같이 움직여줄래? 지은호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이제부터는 같이 가요. 이지혁은 그 대답을 들으며 심장이 아픈 와중에도 아주 작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구나.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이 자리 잡기도 전에 이지혁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자신의 다음 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심장이 무너지면 사람은 더 쉽게 무너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고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만이 이지혁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